실무 수행 네 번째입니다. 결산 부분이 되겠고요. 수행 과제 보시면 수동 결산,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하라고 합니다. 자료 설명 첫 번째, 구매할 때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소모품을요. 다 쓴 거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이고요. 그치만 12월 31일 날 남아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옛날에 샀을 때 다 비용 처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12월 30일 날 남아있는 부분이 있대요. 그 부분은 비용 처리했으면 안 됐겠죠. 그쵸? 비용을 취소시켜 줍니다. 소모품비 해가지고 비용을 취소시켜 주고요. 오른쪽 대변에 30만원, 그리고 남아있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소모품 해가지고 30만원, 요거 수동으로 코딩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가도록 하죠. 자, 왼쪽 차변에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소모품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겠죠. 미사용분이죠. 30만 원 자산입니다. 4번 오른쪽 대변에 너무 많이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비용을 취소시켜 줘야 됩니다. 소모품 비 해가지고 30만 원을 취소시켜 줘야 되겠네요. 네, 정답은 요게 될 것이죠. 네, 자료 설명 2번 가도록 하죠. 네, 기말 상품 재고액은 요 금액이 되겠다. 요거는 자동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결산 자료 입력 가가지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자,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갈게요. 자동으로 12월 30일 날 코딩해 두는 장소가 되겠죠. 엔터 1월부터 12월까지 마감을 할 것이고요. 네, 확인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에다가 입력하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네,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 138 플러스 엔터 입력하시면 네,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신 다음에 요거 분계 처리해야 되겠죠? 전표 추가 버튼 누르시고 제가 분계를 코딩해 드릴까요? 예 버튼 눌러 주시면 일반 전표 입력에 새로 고침 조회 버튼 눌러 주시면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 처리가 자동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됐나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수행과제 1번까지 했습니다. 수행과제 2번 가도록 할게요.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손익계산서 먼저 마감을 해야 되고요.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마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손익계산서 마감할 때 기능모음 추가 분계를 해가지고 손익대체 분계를 수행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전산회계에서는 요 내용이 안 나오지만 AT에서는 나오죠. 그쵸? 자,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자, 엔터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불러왔고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마진이 나올 것이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시면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고 영업의 수익 더하신 다음에 영업의 비용 빼주시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 쪽에 쏙 넣어줘야 되겠죠. 사장님의 몫이 늘어나겠죠. 네, 기능모음 쪽 들어가신 다음에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분계 처리가 코딩이 됐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새로 고침 버튼,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대차 해가지고 손익 대체 분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하셔야 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들어가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맨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사장님의 몫인 자본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수행과제 2번까지 한 내용입니다. 평가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회사 등록을 조회하라고 합니다. 회사 등록과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회사 등록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회사 등록 메뉴 들어가세요. 첫 번째 보기 보시면 과세 유형은 일반 과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세 유형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있죠? 네, 일반 과세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2번 보기 보시면 사업장 세무서는 역사입니다. 아니죠? 서대문이라고 분명히 돼 있죠. 그쵸? 세무서는 서대문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고요. 세무서 코드는 110번이 되겠죠. 그쵸? 네,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3번 보기 보시면 업태는 도소매업, 통신판매업이다. 여기 보시면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이렇게 입력이 된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사업장 주소 이렇게 바꿔줬죠. 아까 전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이 틀렸습니다. 평가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조회하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850번이라고 합니다. 850번 이렇게 입력하시면 밑으로 내려가지고요. 자, 구분은 경비이다. 맞죠? 경비 맞습니다. 그리고 2번 보기 표준 재무제표 항목의 표준 코드는 48번,
판매 수수료를 이용하고 있다. 47번이죠. 그렇죠? 47번이고요. 지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2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현금 적용은 지금 한계가 있죠. 그렇죠? 대체 적용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많은 내용이 되겠죠. 평가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라고 합니다. 8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조회하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계정별 원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8월 말일자라고 돼 있으니까 8월 31일자, 8월 31일자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미수금. 03 미수금 아니죠. 120번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미수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전일 2월. 그러니까 8월 31일이 아니라 8월 31일 이전 달의 잔액이고요. 8월 31일자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5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네, 정답은 5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고 합니다. 2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조회하라고 합니다. 거래처 원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죠. 자, 2월 말일자라고 합니다. 2월 28일까지 있나요? 네, 2월 28일. 이게 내용 자체가 2월 달 자체가 윤년이 있죠, 사실상. 2월 29일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25년도에는, 저거, 윤년이 아니죠. 그쵸? 28일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네, 계정 과목 입력하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네요. 미지급금 찾아주시고 엔터 거래처는 그냥 다 엔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거래처를 불러오겠습니다. 국민카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12만 원이 되겠죠? 네, 정답은 12만 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하라고 하고요. 6월 말일자로 찾아보라고 합니다. 거래처 원장 들어갔고요. 기간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일자면 6월 30일자죠.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을 물어봤네요. 외상 매입금 해가지고 엔터 전체 거래처 불러옵시다. 우리 안전에 대해서 잔액을 물어봤나요? 이렇게 네, 물어봤죠. 옳지 않은 게 1번이죠. 그쵸? 콜럼버스는 요 금액이 될 것이고요. 바른손 펜시, 그 다음에 한려수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말일자 걸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기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있나? 10월 31일까지 있나? 보시면 외상 매출금을 물어봤습니다. 외상 매출금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10월 달 말일자로 해가지고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한성 SE 금액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라모리타 그 다음에 서울 용역 서울 용역이 틀렸네요. 그쵸? 100만 원이죠. 분명히 3번이 틀렸습니다. 파도 소리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정답은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7번 문제입니다. 지급 어음 현황을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네, 지급 어음 현황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죠. 네, 지급 어음 현황. 자, 요거 만기일자가 나와 있나요? 네, 만기일이 올해 도래하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도래하는 지급어음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기일자 이번 연도 거 입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엔터 이렇게 눌러 봅시다. 네, 아까 전에 우리 하나 입력한 거 있죠? 네, 그거 물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인가요? 네, 그쵸? 800만 원. 이번 연도 미결제이고요. 만기 일자가 이번 연도 맞죠? 그렇죠? 단기에 도래하는 지급 어음입니다. 그렇죠? 네. 네, 따라서 정답은 8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일개표, 월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자, 2월 한 달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죠. 그쵸? 네, 이렇게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요. 광고 선전비 금액은 얼마인가? 광고 선전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있겠죠?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광고 선전비 있고요.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에만 나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 132만 원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한 광고 선전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12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네, 문제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네, 평가 문제 19번 문제입니다.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상반기 이자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일개표, 월개표 들어왔고요. 날짜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상반기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달까지, 6월 말일까지입니다. 자, 이자 비용은 밑에 쪽에 있겠죠. 영업의 비용 쪽에 이자 비용,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 273만 1,000원이네요. 그쵸? 정답은 요게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학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서 학계 잔액 시산표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일자라고 되어 있죠. 7월 31일까지 있나? 30일까지 있나? 31일이라고 나와 있네요. 엔터 눌러 주시고요. 7월 말까지 발생한 급여의 합계액을 물어봤습니다. 판관비 쪽에 있겠죠. 판관비, 급여, 왼쪽 차변에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학계 잔액 시산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소모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날짜만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12월 31일자가 될 것이고요. 네,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쪽에 있습니다. 소모품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이 되겠고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2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손익계산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들어가신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엔터 누르시면 이번 연도께 전체께 나옵니다. 단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오고요. 상품 매출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여기 있죠. 상품 매출 금액 91354100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3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단기에 대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금액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네, 판관비 보시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임차료 먼저 찾아야 되겠네요. 임차료 금액 640만 원. 운반비 찾아야 되겠네요. 좀 내려볼까요? 운반비 있는데 72만 2천 원이네요. 네, 2번이 틀렸습니다. 도서인쇄비 찾아볼게요. 밑에 있죠? 24만 원이 될 것이고요. 건물관리비는 이 광고 선전비죠? 건물관리비는 345만 원이 될 것입니다. 네, 2번이 틀렸습니다. 평가 문제 24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기부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이죠. 밑으로 내려가시고 기부금 62만 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5번 문제입니다. 재무 상태표를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에서 재무 상태표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눌러 주신 다음에 12월 말일자 맞죠? 네, 12월 말일자 맞고요. 계정별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급금 자산이죠. 16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선급 비용 네, 요 금액이 틀렸죠? 미지급금은 밑에 쪽에 있겠죠? 부채 쪽에 있을 겁니다. 네, 요 금액 맞죠? 그리고 선수금도 부채가 되겠죠? 네, 요 금액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네요. 평가 문제 26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하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 재고자산 계정 중에서 상품의 잔액은 얼마인가? 위에 쪽에 있겠죠. 재고자산 상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138000000이 정답이 될 것이네요. 평가 문제 27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유동부채 계정 잔액 중에서 가장 적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부채 쪽 밑으로 내려가시고 유동부채 중에서 금액이 가장 적은 거 찾아야 되겠습니다. 요건가요? 요거네요. 예수금이네요. 그쵸? 근데 계정 과목 코드 세 자리를 물어봤습니다. 더블 클릭 눌러주시면 계정 과목 코드 번호가 나옵니다. 254번이 되겠죠? 그쵸? 네, 정답은 254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8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하고요. 12월 말 유형자산의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자산 쪽에 있겠죠? 그쵸? 유형자산의 전체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6일 011-0002 될 것이네요. 평가 문제 29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하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자본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되겠죠. 368-510-000이 될 것이고요. 평가 문제 30번 문제입니다. 예적금 현황을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예적금 현황 메뉴 가시면 되겠죠. 그쵸? 네, 12월 말일자로 요거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은행 잔액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 이렇게 잔액 나와 있고요. 신한은행 이렇게 잔액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은행 이렇게 잔액이 나와 있고요. 정답은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평가 문제 회계 정보 분석입니다. 31번 문제는 재무 상태표를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전기의 유동 비율, 전기의 유동 자산, 전기의 유동 부채 찾아주신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재무 상태표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재무 상태표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전기 거 물어봤습니다. 그쵸? 전기의 유동 자산 찾아주시고요. 유동자산 맨 위에 있죠. 그렇죠? 370-890-000이 될 것이고요. 유동부채 아래쪽에 있겠죠. 네, 유동부채 205 420-000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180%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32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전기의 부채 비율, 전기의 부채 총계, 전기의 자본 총계 찾아주셔야 되겠네요. 전기의 부채 총계는 여기 있죠. 그쵸? 네. 205-420-000이 될 것이고요. 자본 총계는 아래쪽에 있죠. 243-270-000이 될 것이네요. 그쵸?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3번 84%가 될 것입니다.